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모르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왜 중요할까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서 일하는 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제도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근로 유인에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림으로써 근로 의욕을 북돋아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저소득층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특정 직업군, 바로 전문직 사업자는 수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이 명확히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장려금 재원을 정말로 소득 문제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일하는 빈곤층에게 집중해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뭐가 다른가요? 근로장려금 이야기와 함께 꼭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두 제도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별도의 복지제도입니다. 총소득이 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제도의 연계성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의 신청을 연동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근로와 자녀 양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매년 국세청에서 정하며 주로 전년도 기준을 따릅니다. 일반 요건 및 제외 대상. 먼저 기본적인 요건들을 살펴볼까요? 국적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요건.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제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명확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고소득 상용 근로자 제외. 근로장려금에 한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간 총소득 기준과는 별개로 꾸준히 높은 월 소득을 유지하는 분보다는 정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가구 유형별 정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해당되겠죠. 헛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기준으로 헛벌이와 맞벌이 가구를 나누는 것은 정책 설계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배우자 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면 사실상 외벌이 가구와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해 헛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소득 구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도 중요합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헛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헛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 소득이 증가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거비, 식비, 교육비 등 가구 규모에 비례해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이러한 차등화된 소득 기준은 저소득층 지원 제도가 다양한 가구 구조에 걸쳐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재산 요건. 소득 요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 지급됩니다. 차량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장애인 명의의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비과세 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은 고가 자산을 보유하면서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자산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50% 감액하는 것은 절벽 효과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입니다. 재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혜택을 잃는 상황을 방지하여 저소득 가구가 자산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식. 내가 자격이 된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 산정 방식. 장려금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점증, 정체의 검감의 구조를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처음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특정 소득 구간에서 최대 금액에 도달해 잠시 정체하고 그 이후 소득이 더 늘어나면 장려금이 점차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지급 구조는 근로를 시작하고 소득을 늘리려는 분들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 설계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는 점증 구간은 근로 의욕을 높여주고 점감 구간은 소득 증가에 따른 급격한 혜택 상실을 막아 자립을 위한 점진적인 전환을 유도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추정 근로소득을 계산해서 그 금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을 해서 추가로 받거나 반대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헛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이 최대 지급액은 각 가구 유형의 소득 기준, 금액 내에서 가장 유리한 소득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을 확인하셔서 예상되는 최대 혜택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청,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모든 소득 유형에 해당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일반적인 신청 기간입니다.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분,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는 거죠.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별도의 정기 신청은 필요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종 정산은 다음해 6월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반기 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즉각적인 필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방향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 파악이 비교적 쉽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반기별로 소득을 추정해서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에게 더 빠르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은 변동성이 커서 반기별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 신청으로 일원화하여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신청 방법. 신청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 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리,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가구원,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배우자 본인의 소득자료 제공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ARS, 홈택스, QR코드, 신청 대리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복지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고려하여 정보 격차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잠재적 수혜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정보. 대부분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자료가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되어 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 입증 서류, 재산 입증 서류, 전세 계약서, 분양 계약서, 납부 영수증,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제외 증빙 서류. 국세청이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스마트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성실 납세자에게 신청 절차를 단순한 확인 과정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정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자원을 집중하고 수혜자들은 더 쉽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신청제도 놓치지 마세요. 자동신청제도는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정말 중요한 정책 혁신입니다. 사전 동의만 해두면 나중에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대상 확대.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제도의 포괄성을 크게 높이는 변화입니다. 유효기간 및 연장.
자동 신청 동의의 유효기간은 최초 2년입니다.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지급되면 유효기간은 2년 더 자동 연장됩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죠. 동의 방법, 홈택스, ARS 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확인, 자동 신청 여부는 홈택스 신청 조회 화면이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고 자동 연장 기능까지 추가된 것은 복지 서비스 전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청주의 원칙 때문에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청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취약계층이 정보 부족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요한 재정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이 완료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정해진 시기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지급 시기, 정기 신청,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8월 26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지급은 9월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사 및 입금 상황에 따라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른 시점입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분, 신청한 연도의 12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신청분, 다음 연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때 추가 지급이 되거나 반대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확인, 장려금은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 방문해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자신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통해 현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심사 결과 및 예상 지급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 지원을 넘어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